자, 안녕하세요. 네, 비단길 캡틴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미래세상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배가 자빠졌던, 수에즈 운하에 자빠져 있던 배가 벌떡 일어나서 배가 스스로 움직이는 모습까지, 우리는 지켜봤는데요. 오늘 또 수에즈 운하에서 일어난 이 배 사고, 요게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어떤 일이 있을까?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 요거를 한번 또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한번 기사를 찾아서 보도록 할까요? 자, 화면에 보이는 거는 이제 제목 보면요, 러시아 수에즈 운하 대안으로 북극 항로 개발 추진을 한다. 북극 항로라는 얘기가 나오죠. 저거는 뭐 과거에서부터 계속해서 추진을 했던 건데, 이제 수에즈 운하, 그 운하가 막혀버리니까 세계 물류가 다 막혀버린다. 그러면 다른 길을 좀 모색을 해야 되지 않겠냐. 요게 이제 유리한 국가들이 있지. 북극 항로가 개발이 되면 돈이 되는, 돈벌이가 되는 몇몇 국가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국가가 러시아죠. 러시아에서 북극항로 개발을 요참에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에 개발을 추진하겠다. 뭐 개발은 계속 하고 있었지, 그죠? 하고 있었는데 탄력을 받아서 하겠다. 뭐 이런 얘기죠.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북극항로 얘기예요. 북극항로 얘기고, 요게 딱 나오자, 요게 언제냐면요, 러시아에서 이런 걸 하겠다, 북극항로 개발을 추진하겠다, 수에즈 운하 대안으로. 그랬더니 요게 2021년 3월 27일 얘기한 거요. 같은 날에요. 같은 날에 2021년 3월 27일이에요. 미국의 바이든도, 자, 중국 세력 확장, 러시아 얘기 안 해. 중국 세력 확장 그만 못 둔다. 바이든 미국판 1대1로를 제안했다. 1대1로가 결국엔 뭐야? 1대1로 안에 북극항로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같은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러시아가 딱 저렇게 나오니까 미국도 러시아를 싹 뺀 다음에 말을 쏙쏙 바꾸죠. 그러면서 1대1로, 미국판 1대1로, 중국이 1대1로 돈 쳐 들여갖고, 그죠? 1대1로 국가들한테 돈 빌려주고 쳐 들여갖고 하는데, 지금 못 갚고 배째라는 국가도 생기고, 그거 해갖고 뭐 교통 인프라며 또는요 도시도 건설해놓고요, 그 다음에 5G 기지국도 다 건설해놓고 중국 돈으로 다 해놨어. 근데 회수가 안 돼, 돈이. 근데 어떻게 하겠다? 그 1대1로를 미국이 먹겠다. 이제 우리가 할게. 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바이든만 그랬냐? 그 전에 보시면요, 트럼프도 했어요. 뭐를? 북극항로를 미리 준비했어. 어떻게 준비했느냐? 북극항로를 여기 캐나다에서부터요, 알래스카 있는 데까지 철도를 일단 철도 승인을 해놨어. 철도 계획을 여기 보시면요, 알래스카 철도 계획 안을 갖다가 승인을 해놨다. 미리 딱 준비를 해놓은 거죠. 아니, 중국은 대놓고, 야, 우리 1대1로 할 거야, 이렇게 할까 막 떠벌려. 그러니까 허세가 되게 장난이 아니죠. 근데 미국은 조용해요. 조용히 해. 조용히 하면서 어떻게? 때를 기다리고요, 뭔가 딱 때가 되기 전까지는 별 떠들지도 않아. 그리고 조용히 준비만 해. 그죠? 돈도 크게 안 들여. 지네 돈은 안 들이면서 막 이런 스타일이죠. 완전 달라. 그죠? 자, 북극항로가 뭔지 한번 보자고요. 저 알래스카까지 왜 뚫어놨냐, 철도를. 그죠? 뭐 기사 제목은 이래. 러시아 2024년까지 북극권 4개 공항 인프라 대폭 확충키로 결정을 했다. 이것도 뭐 올해, 그러니까 수에즈 운하 사건이 일어나기 전이에요. 전에 미리 준비를 다 하고 있었어, 러시아도. 이렇게 생긴 겁니다. 요쪽이 알래스카고 요쪽이 시베리아고요. 요거죠. 지금
세상의 중심은 이쪽이라 그랬잖아요.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그죠? 여기가 제일 중심이요. 여기서부터 일본, 한국, 뭐 대만, 홍콩 있는 요쪽에서부터요. 어디 유럽까지 이제 물류 이제 배에다 실어갖고 물건을 요번에 수에즈 운하도 중국에서부터 해갖고 네덜란드까지 가는, 그래서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다가 배가 자빠진 거잖아요. 요쪽에서 이렇게 갈라 그러면 거리로 따지면은 막 이 정도 나온다. 2만 킬로, 그죠? 근데 요즘 북극 항로가 여기가 북극해. 여기가 추우니까 얼음이 얼어져 있단 말이야. 그지? 얼음이 얼어져 있는데 저기로 이제 못 가니까 여기가 막혀 있는 거야. 바다는 바다인데. 그죠? 근데 여기가 뚫리면 이렇게 가면은 짧아져. 거리도. 시간도 한 열흘 정도가 단축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물류 비용이 절감이 되겠지, 당연히. 그죠? 그래서 여기를 뭐 해빙선 해갖고 요 얼음을 갖다 깨가면서 막 움직이고 막 이랬던 거잖아요. 그죠? 이게 열리기를 수십 년간, 뭐 100년 이상 전부터 준비를 했어. 왜냐면 나중에 뭐 제가 이따가 잠깐 시간이 되면 얘기할게요. 알래스카 원래는 소련 땅이었어요, 예전에. 지금이 러시아 거였어요. 그런데 미국이 돈 주고 샀어. 그 큰 알래스카, 그죠? 알래스카 땅을 갖다가 지금 돈으로 한 2조 원 정도? 2조 원 정도에 산 거예요. 헐값에 산 거지, 그지? 뭐 어찌됐건 요게 바로 북극항로 개척을 하겠다, 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심을 여기 막 한국, 그 중에서 부산 이렇게 돼 있죠. 요거 되게 중요해. 투자의 관점에서 이제 중요한 게 이따가 나옵니다. 자, 요런 기사도 한번 볼게요. 기후변화가 도왔나, 씁쓸한 러시아 LNG선 북극항로 겨울항에 첫 성공을 했다. 자, 이게 뭐냐. 기후변화가 도왔다. 북극항로가 왜 지금 중요해졌느냐. 지구온난화 때문에요. 북극이 녹고 있다. 북극의 얼음들이 녹고 있다. 그래서 해수면이 높아지고 뭐 어쩌고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 얼음을 뚫고, 얼음이 막혀 있었는데, 얼음 때문에 거기가 바닥이 나지만 얼음 때문에 가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요? 녹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기사를 한번 볼까요? 밑에 쭉 보시면 뭐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저 배를 하나 움직이려고 하면 해빙선이 앞에 가면서 얼음을 깨줘야 되고 뭐 이렇게 막 혼자 못 움직여. 근데 단독으로 이제 다 녹았어. 얼음이 거의 다. 그래서 누가 개발을 하든 안 하든 저기가 배가 다닐 수 있는 곳이 되면 어떻게 되게 당연히 바닷길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선점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저 북극항로 개발을 놔두고 저 북극항로를 가지고 어떻게 해? 미국과 러시아 간에 패권 경쟁이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뭘로 여기 나오죠. 제목에도 LNG선이라고 해. LNG선. 그죠? 지금 우리나라 조선주들 잘 나가죠. 수주도 막 들어오지.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뭐야? LNG선. LNG선. 저게 지금 싸움의 핵심이야. 수에즈 운하 사고가 이번에 난 것도 이게 핵심이다. 그죠? 자, 북극이 중요합니다. 지금 얼음이 녹고 하면은 거기가 이제 배가 다니고 기간도 짧아지고요, 거리도 짧아지고, 수에즈 운하 쪽으로 비싼 돈 내면서 안 다녀도 더 빠르고 더 빠른 짧은 거리를 움직일 수 있다. 자, 한국도 북극에 지분을 챙겨야겠지. 거기가 중요하냐면, 그래서 뭐 다산기지, 그죠? 다산기지를 북극에다가 탁 개발해 놓고 만들어 놓고 이제 한국도 북극 이사회 정식 옵저버 승격을 했다. 이게 언제냐면요, 2013년도 5월 16일입니다. 날짜가 중요해. 날짜를 잘 기억해요. 2013년도 5월 16일. 뭐 요거 사진에 있는 걸 잠깐 읽어보면요, 여기 북극에는 매장량이요, 자원 매장량이 원유가 900억 배럴,
전 세계 매장량의 25%래. 근데 저거 개발을 못해. 얼어 있어서. 근데 이제 할 수 있지. 돈 빵석이거든, 저기가 지금요. 천연가스는요, 뭐 LNG죠. 천연가스는 전 세계 매장량의 45%. 그래서 이제 뭐 저쪽 근처에 있는 나라거나 뭐 좀 방구 좀 낀다고 하는 나라들은 저기에다가 지분을 어떻게든지 하려고 하겠지. 근데 북극 이사회, 그저 북극권 국가들의 저 근처에 살던 저 국가들로 해갖고 뭐 회원국은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러시아, 스웨덴, 미국 뭐 이렇게 요 정도가 있고요. 저 당시에 기존의 옵서버 국가들은 뭐 독일, 폴란드, 네덜란드, 영국, 스페인, 프랑스 이랬는데 한국도 이제 옵서버가 됐다. 뭐 요런 얘기예요. 옵서버가 됐다. 뭐 요런 얘기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 저 지역이. 자, 이게 날짜가 언제라 그랬죠? 2013년 5월 16일. 자, 요런 기사 보면, 요 기사를 보면요. 2015년이에요. 2015년. 자,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우리도 북극 항로에 대해서 준비를 했었어. 19세기 수에즈 운하처럼 21세기에는 북극 항로가 답이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때도 140대 국정 과제 중에 하나였어요. 21세기는 북극 항로가 답이다. 그치? 그래서 나왔던 게 요겁니다. 유라시아 3대 이니셔티브 해가지고요. 유라시아 50여 개국 교통 물류 전문가 서울에 직결해서 뭐 이렇게 이제 회의도 하고 막 했었는데 요거죠. 한국을 여기를 중심으로 해갖고 유럽 그죠? 그래갖고 뭐다 백길도 있지만 철도도 중요하다. 요 사진이 되게 중요합니다. 요거 지금 중국의 1대1로 하고 같은 거의 비슷한 그거고 지금의 우리 현 정부도 요거를 토대로 지금 하고 있죠. 근데 이게 뭐 현 정부에서부터 한 게 아니라 그 전 정부 에서부터도 시작이 됐던 사업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2013년도에 한국하고 러시아하고 정상회담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내용 중에 중요했던 게 뭐냐면 나진하산 철도 사업 요거죠. 여기 잘 보이실래나? 한반도 종단철도 TKR이라고 하는데 부산에서부터 나진하산 뭐 있는 데까지 그죠? 요 철도를 뚫겠다. 거기에 우리 기업에 투자를 하고 운영도 우리 기업이 참여를 하겠다라는 거를 회담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한국이 러시아에 기술 이전을 하는 조건으로 LNG 운반선 13척 이상을 수주를 러시아가 우리에게 주겠다. 대신에 우리는 기술 이전을 해주겠다. LNG 운반선을 만드는 그 얘기겠죠. 그 다음에 북극항로 그리고 북극항로가 세워지면 곳곳에 항만들이 들어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길을 따라서 그 항만 개발 이런 걸 협력하겠다. 한반도 종단철도 시베리아 횡단철도 그죠? 그 위에 이제 나지나산까지는 뚫어놓고 여기 시베리아 횡단철도 그지? 그 다음에 뭐 한반도 종단철도 평양 쪽부터 해갖고 뭐 이런 식으로 요런 거를 갖다가 어떻게 한다? 철도를 협력한다. 거기는 제일 중요한 요거죠. 파이프라인, 가스관. 그래서 러시아로부터 가스관을 북한을 통해 갖고 한국까지. 그래서 수출하겠다는 거지. 한국에다가 가스관을 해갖고 그냥 그죠. 그리고 육자회담 그때 막 육자회담이 한참 얘기가 있었는데 스톱이 돼 있던 상태였어. 그죠. 그거 재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겠다. 양국 간에 러시아하고 우리나라 간에 군사기술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 뭐 요런 등등의 몇 개 더 있는데 그거지. 근데 이게 되게 웃겼던 게요. 내용들 보면 나지나산까지 철도 사업 그죠?
철도 사업, 그 다음에 북극 항로 항만 개발, 한반도 종단 시베리아 횡단 철도, 파이프라인 천연가스, 이제 뭐라 그러죠, 가스관 만드는 거, 이거 다 한국 니네 돈으로 해라, 이거였어요. 쉽게 말하면. 대신에 우리는 땅 빌려줄게. 응. 그리고 우리가 니네 싼 가격에 가스관만 하면은 싼 가격에 가스 우리가 얼마든지 대줄 수 있어. 그리고 대신에 우리는 LNG 운반선을 13척 수주를 해줄게. 대신에 그거 사면 기술 내놔. 우리가 이제 만들어 볼게, 니네 기술 갖고. 누가 손해고 누가 이득일까요? 뭐 크게 따지면은 모르겠어. 우리도 필요했었고, 그죠? 필요했던 거고 한데, 가만히 보면은 뭐 저것들은 코도 안, 그지? 손도 안 대고 코 풀라고 하는 약간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했던 부분이 있어요. 누가 막았냐면요, 제 생각에는 이거야, 소설이니까 엉아들이 막았지 않았을까. 왜? 파이프라인 때문이에요. 파이프라인. 제 생각은 그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지? 나지나산 프로젝트 요거 자체가 러시아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한국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야. 그래서 가스관 관련주들이 막 움직이고 철도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막 했던, 그지? 기억이 납니다. 그죠? 가스관 문제로 미국이 북한을 움직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갑자기 나지나산 프로젝트가 잘 준비가 되고 잘 되는 것 같았는데, 러시아와 한국은 거의 뭐 사인하는 그 직전까지만 갔었는데요, 중간에 북한이 있잖아. 근데 이 북한을 갖다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겠지. 요거 우리와 러시아가 가깝게 뭔가를 하려고 했고, 북한과 미국이 그거를 막았다 라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 직후에 뭐가 나오냐면, 북한이 막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쏴대더니 개성공단을 폐사를 어느 날 갑자기 해버려. 그래갖고 어떻게 됐어요? 저 나진 핫산 개발 프로젝트가 무산이 돼버렸어. 그 다음에 지금 13년도에 한국과 러시아 정상회담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다 물거품이 돼버려요. 그러면서 미국에서 어떻게 해요? 엘리엇을 통해서 삼성전자 뺏어가려고 딱 했던 기억이 있죠. 근데 박근혜 정권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연기금을 내세워서, 그지? 연기금을 내세워갖고 어떻게 했어? 그거 지분 경쟁에서 이겼지. 그래서 엘리엇이 졌던 거죠. 그래서 삼성을 지켜낼 수가 있긴 있었죠. 그러자 뭐가 터져요? 어떤 사고가 터져? 세월호가 터져.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막 급격하게 정권 교체가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의 사건. 뭐부터 시작됐냐면요, 저 가스관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저게 러시아로부터, 그지? 한국으로 가스관을 놓고, 그냥 제 생각입니다. 소설이야. 자,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 때 저거를 하고, 그러면 저거를 우린 집어치웠냐? 아니요. 정권 교체가 됐다 그랬잖아요. 뭘로? 좌파 정권으로. 문재인 대통령 정권으로 교체가 됩니다. 교체가 돼요. 그리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하느냐? 초임 해군 장교들한테 딱 모임에 가가지고 북극 항로 개척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남쪽 바다 평화를 지켜낼 것이다. 남쪽 바다 평화를 지켜낼 것이다. 뭐가 아까 얘기했잖아. 어디가 중요해? 북극 항로에서는 부산, 그 남쪽 바다에 부산, 포항, 울산, 그죠? 그쪽 지역을 얘기하는 거지. 그죠? 기사를 쭉 보면은 그런 얘기입니다. 하여간.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 정부도 이거 추진하고 있다. 자, 근데 북극 항로, 그죠? 배로 가는 그것도 되게 중요한데, 아까 이니셔티브 3대 이니셔티브 유라시아, 그때 보면은 철도도 되게 중요하게 다뤘었잖아요.
철도 협력 기구라는 게 있어요. 철도 협력 기구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가 거기에 가입을 못 했었어. 하고 싶다 했는데, 가입을 못 했었어. 누구 때문에? 북한 때문에. 기존의 가입국들 중에서 한 국가라도 반대를 하면 가입이 안 됐어요. 그래갖고 러시아가 막 저게 가입이 돼야 철도 러시아 종단도 하고 시베리아 종단도 하고 뭐 해갖고 북한에도 철도를 낮은 핫산 지역 있는 데까지 철도를 놓고 하는 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편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러시아도 찬성하고 뭐 중국도 찬성하고 뭐 이렇게 다 되고 있는데 북한이 딱 반대를 딱 하고 나서 뭐 때문일까요? 가스관 때문일 거라고 봐요, 저는. 2015년 6월 달이고요. 자, 그런데 아까 순서 뭐라 그랬어요? 그러다가 미사일 쏘고 핵실험하고 개성공단 폐쇄시키고 엘리어지 삼성전자를 공격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되니까 세월호가 터져서 박근혜가 난처해지고 그죠? 그 다음에 정권 교체가 되고 그 정권 교체가 되자마자 어떻게 해요? 북한이 태도를 바꿔. 정권 교체가 되고 나서 우리나라 대륙 철도길 열렸다. 북한이 협조를 해서 정권이 교체되자마자 국제철도협력기구에 가입을 했다. 이거죠? 봐봐. 미국이 화가 났어. 러시아와 가스관을 우리가 뚫겠다고 하니까 박정부 때, 박근혜 대통령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 그러니까 북한이 중간에서 탁 틀어. 미국이 화가 나는데 북한이 틀어요. 잘하다가 완전 될 것처럼 직전까지 그러다가 그죠? 그러다가 어떻게 돼? 뭐 일련의 사건들이 거치면서 싹 바뀌어. 정권이 바뀌니까 북한이 싹 바뀌어. 그냥 해줘. 그래갖고 우리 가입이 됐어요. 국제철도협력기구에 가입이 됐어. 근데 그 날짜가요 2018년 6월 7일이죠 가입했다. 가입이 됐다라고 하는 게 2018년 6월 7일이잖아. 그죠? 그리고 딱 며칠이 지나, 며칠 있다가 있었던 일이 뭘까요? 북한하고 미국하고요,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땅이 열려. 아까 6월 7일이라고 그랬잖아. 6월 12일. 기가 막히죠. 북한하고 미국하고, 북한이 미국 말 들어서, 그지? 뭔가 냄새가 나죠? 그리고 나서 2018년도 5월 그러니까 6월 12일 날에 있었던 이제 싱가포르 회담을 하죠. 그 다음에 요거 보세요. 2018년도 고해야 6월 12일 날 싱가포르 회담을 해. 그 다음에 막 아무것도 합의 안 되고 막 갔잖아 다시. 그죠? 그러니까 8월 15일 날 광복절 축사할 때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동북아 6개국, 동북아 6개국에 철도 공동체를 제안을 해요. 동아시아, 동북아 쪽에. 이거를 해야, 그게 돼야 북한하고도 철도를 깔고 러시아하고도 깔고 몽골로 해갖고 뭐 중국까지 이렇게 뭐 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으로 연결을 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질 수가 있어. 그런데 동아시아 쪽에 있지도 않은 미국을 갖다 거기에 넣어. 플러스로 뭐 냄새 나죠. 정권 교체가 임기가 되지도 않았는데 정권 교체가 됐어. 박 대통령에서 문 대통령 쪽 정권으로. 그죠? 그러면서 철도 협력 기구에 박근혜 때는 안 됐던 게 문재인으로 되자마자 북한이 혼자 맡고 있던 북한이 승인을 해주면서 딱 돼요. 그 다음에 바로 며칠 후에 싱가포르 회담을 해. 거기서 뭔가 잘 안 되니까 어떻게 미국을 또 달래주고. 그것도 미국 그지? 뜬금없이 미국을 집어넣어 거기다가. 동아시아 철도 사업을 하는데 미국이 지분을 가질 게 없잖아요. 그지?
철도협력기구가 뭔지 한번 볼까요? 철도협력기구는요, 공산주의 국가들로 거의 대부분이 이루어졌어. 중국, 카자흐스탄, 북한 등 구소련 체제의 사회주의 국가들, 동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그 유럽도 동유럽이 다 공산주의였잖아요. 그리고 철도 본부를 폴란드 바르샤바에 위치해 있고요. 북한, 러시아, 중국, 폴란드, 슬로바키아, 알바니아, 카자흐스탄 있고 29개국. 그지? 서방 국가는 하나도 없어. 미국도 없고요, 일본도 없고요, 영국도 없고, 독일도 없고, 프랑스도 없고, 이탈리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전부 공산주의 국가들이야. 근데 거기에 한국이 가입을 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어찌됐건. 근데 요것도 엉아들의 작품이지 않을까. 미국이 들어가기는 뭐 하잖아요. 미국 대신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들어갔다? 편한 거지. 그리고 우리나라 문 대통령 정권이 딱 들어서자 문 대통령이 뭐라고 해요?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를 만드는데 미국을 넣자? 뭐 이상한 얘기를 해, 하여간. 그지? 뭐 국내 정치 얘기도 들어가서 좀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제가 이런 얘기 계속했어요. 우리나라 현재 문재인 정부는 중이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제가 뭐 재작년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아니다. 내가 보기에는 친미 정권이다. 미국과 가까운 것 같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우파 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절 욕해요. 장난하냐? 어쩌고가 어떻게 친미야? 저쪽이랑 가깝지. 중국이랑 가깝지. 북한이랑 가깝고 어떻게 친미야? 우리의 친구 미국이랑. 쟤네들은 뭐라 그랬어? 미국 그죠? 내보내자. 몰아내자. 이렇게 떠드는 애들인데 어떻게 친미라고 하냐? 너 바보 아니냐? 욕을 했어요. 그쪽만 욕해? 좌파 쪽 사람들도 저를 욕했어요. 뭐라고? 우리의 제인이 형이 뭐라고? 척결 대상 미국하고 친하다고? 말도 안 돼. 그치? 그러면서 이렇게 정신 나간 놈 그러면서. 아니, 제발 이제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시대가 바뀌었잖아. 저 이데올로기적 사고로 좌파 우파 진보 보수 뭐 이렇게 나눠갖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치? 그렇게 해갖고는 발전이 없어.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정책이든 행태든, 그죠? 국제 관계든 이런 걸 보면은 답이 나와. 그런데 왜 꼭 그렇게만 생각하냐는 거죠. 대신에 친미하는 건 좋아. 좋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히 그냥 다 갖다 퍼줘. 나라에 다 갖다 퍼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챙길 거 챙겨가면서. 자,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지금. 유라시아, 이따 계속 해볼게요. 자, 요거 있어요, 이제. 철도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자, 2021년도.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 이 기사는요, 작년 기사야. 근데 미리, 이제 조만간, 지금 4월이니까 5월 말, 그죠? 이제 6월달 되면 요게 얘기가 또 나올 거야. 증권가에서. 국제철도협력기구. 우리 가입됐다 그랬죠? 장관 회의를 어디서 유치한다? 한국에서. 언제? 6월 15일에서 18일. 그치? 미리 작년부터 이제 요런 게 있을 줄 알았는지, 그지? 북구강로, 그러면서 철도, 요런 게, 수에즈에서 이런 문제가 터지면서 요쪽이 대두가 될 거라고, 다른 루트가 필요하잖아. 물류를 운반하는. 근데 미리 딱 6월 달에, 날짜 딱 맞춰서 회의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걸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철도 관련주들 5월 달, 그래, 미리 선점하는 것. 6월 달에 이슈가 있으니까 5월 달에.
그죠? 아직까지 얘기도 안 나오잖아. 그죠? 조용하잖아. 철도 관련주들 조용하잖아요. 자리를 싹 만들 거야, 미리. 기술적으로 차트를 보면요. 딱 요런 거, 아, 날짜가 6월 중순에 있구나 라고 아시고 그 전에 차트를 만들어 나가면 미리 바닥에서 살살살살, 그지? 모아두는 것도 나쁘지 않은 투자 방법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뭐라고 나오느냐? 꽉 막힌 수에즈 배가 자빠져 있을 때겠지. 깊어지는 고민. 철도와 북극 항로가 거론되기 시작했다. 자빠뜨렸는지 자빠졌는지 모르지만 일단 자빠졌어. 자빠지니까 때마침 철도와 북극 항로가 얘기가 나오는데, 철도는 미리 작년 12월 달에 우리나라에서 회의를 준비해 놨어. 그리고 3월 달, 4월 달에 수에즈에서 배가 자빠지고 거기를 막아버리네. 희한하죠, 뭔가. 뭐 이상하고 좀 삐딱한 눈으로 소설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뭔가 다 이상해. 그러면서 북극 항로가 또 당연히 거론되죠. 첫 운항을, 겨울철 첫 운항을요, 쇄빙선 없이 러시아가 요번에 2달 동안 항해를 성공적으로 마쳤대. 그런 얘기가 딱 나오면서 수에즈 운항에서 자빠집니다. 배가. 막아버리지. 그죠? 그러니까, 아, 요런 기사가 딱 떠. 철도, 북극 항로. 중요하다. 그러면서. 그러자, 요런 뉴스가 또 딱 뜹니다. 러시아, 수에즈 사고에 북극 항로 띄우기. 화물 수송량이 증가된대요. 화물 수송량이. 막자마자, 요때다 러시아도 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에너지부에 따르면요, 지난해 북극 항로를 통해서 움직였던 화물량은 3,300만 톤이었는데요. 그 중에 1,800만 톤은 뭐다? 액화천연가스 LNG였다. 아, 요게 중요해. 지금 수에즈 배가 자빠진 것 중에 또 하나 이유는 요 놈의 LNG야. 에너지 패권. LNG. 거기에 물류 패권까지도 있겠죠. 우리가 러시아와 잘 돼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때, 박 정권 때, 어떻게 해서, 사인해가지고, 이제, 가스관도 놓고, 철도도 놓고, 막 이제 막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게, 뭐 때문이었어요? 가스관, LNG. 그때도 막혔잖아. 그쵸? LNG가 핵심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간의 LNG 에너지 패권이다. 러시아는 파이프라인, 그죠? 그러니까 가스관을 통해서 하면은 어떻게 돼요? 아, 위치가 되게 좋아, 러시아와 맞붙어 있고요. 아시아 쪽과도 맞붙어 있어. 그러니까 아시아, 우리나라 쪽으로 해갖고 가스관을 넣으려고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유럽 쪽으로도 가스관을 지금 넣으려고 하고 있어요. 미국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북극 항로 개발이 돼야만 해. 보세요. 쉽게 말해서 가스를 채취하고 가스를 만드는 데까지는 러시아보다 미국이 더 싸게 만들 수 있어. 가스 가격 자체는. 근데 이놈의 것을 아시아 그리고 유럽까지 운반하는데 비용이 더 들어가 버려. 그죠? 그러면 러시아도 배로 운반하고 이러면은 그래도 경쟁력이 있어. 워낙 만드는데 싸니까, 채취해서. 그죠? 미국 자체가. 그래서 가격이 비슷하게 맞출 수가 있어. 가격 경쟁에서. 근데 이놈의 러시아가 배로 안 하고 파이프로 한다. 그러면요, 가격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그 미국의 셰일가스 막 개발해놓고 뭐 이게 있고 에너지 패권을 가져왔다. 이게 러시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거는. 저번 시간에 했던 거는 반도체 패권이고요. 오늘 하는 거는 뭐다? 에너지 패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도 북극 항로가 열리는 걸 원하는 거죠. 때마침. 자, 이제 뭐가 또 나오냐면요. 왜 지금 때마침 배가 자빠졌냐, 수에즈에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또 기사를 하나 또 볼게요.
LNG 수출 대국으로 변신한 미국, 러시아와 유럽 쟁탈전이 들어갔다. 그죠? 유럽 쟁탈전에 들어갔다.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걸 보시면요. 미국 LNG 수출 대국으로 부상했다. 러시아와 유럽 시장 쟁탈전이 시작됐다. 그런데 중요한 게 독일이야. 독일이 등장해. 여기서 독일이 등장하는데요. 자, 독일은 천연가스 LNG 60% 이상을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다.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다. 근데 더 싸게 지금 수입하려고 해요. 어떻게? 가스관을 연결해서 러시아로부터 독일까지 가스관을, 그것도 해저로, 바다로 탁 연결을 해가지고 지금 공사하고 있어. 다 끝나가. 6월달, 그러니까 올해 안에 공사가 끝나서 이제 가스를 공급을 할 수 있게 됐어. 그러니까 배가 자빠지지, 수에즈 운하에. 그러면서 철도와 북후 강로가 이제 부각이 되는 거죠. 얘기가 나오면서 어떻게 해요? 가스관 니네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미국에선. 그냥 배로 해. 그래야 가격 경쟁이 생기거든. 근데 독일이 왜 나오느냐? 가스관을 통해 갖고 가스를 받아. 러시아로부터요. 그래갖고 독일이 또 주변의 국가들로 이제 가스를 보내주죠. 그지? 그 가스관을 통해서. 그러면서 돈을 받아. 그러니까 소매야. 러시아가 도매 독일로 보내서 독일은 또 그거를 갖다가 가스가 안 나는 국가인데도 주변 국가에다가 돈을 받고 팔 수가 있어. 뭐가 떨어져. 그러니까 지금 독일이 미국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요거 보세요. 러시아 독일 연결 노르트 스트림 가스관. 여기 러시아로부터요, 이렇게 독일까지 바다로, 해저로 가스관을 만들어. 근데 요게 1이 있고 2가 있어요. 근데 1은 중단이 됐어. 언제? 2015년에 한국에다가 가스관 넣으려고 했잖아, 박 대통령 때. 그죠? 그거 북한이 탁 딴지 걸면서 수도비 딱 됐죠. 요것도 딱 수도비 됐어. 미국이 안 돼 해서 참여했던 기업들이 알았습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근데 요번에는 노르트 스트림 2, 요거 2가 됐는데 지금 공정이 뭐 94% 정도가 완성이 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올해 안에 이제 가스를 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요. 원은 나지나산 프로젝트 그때와 비슷한 시기에 중단됐다. 미국에 의해서. 지금도 미국은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하지 말라 그래 이거요. 근데 강행했어. 94%까지 다 완공이 됐대. 될까요 저거? 뭐 예상을 해보자면, 소설이니까 수에즈 운하 다음에 이제 뭔가 이상한 사건이 터질 때는 여기지 않을까요? 여기지 않을까? 저 가스관 그냥 냅둘까요? 발트 해저죠. 저희가 발트 삼국이 있는데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뭐 이쪽이지. 여기. 그죠? 여기에 가스관이 이렇게 지나간대. 여기서 그지? 만약에 가스관이 뭐 잘못돼 갖고 가스가 유출이 되고 뭐 이렇게 하면요, 이게 또 환경오염으로 엮어버릴 수 있어. 엮어버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치? 얼마든지 간단하지 않을까? 해저에 가스관이 있다. 그죠? 자, 요걸 보십시오. 기사를. 미국 러시아 가스관 연결 중단하라. 언제요? 올해 1월 달에. 러시아는 난 그렇게는 못해. 그죠? 난 그렇게는 못해. 이러고 있어. 요거죠, 요거. 그지? 요게 뭐 대강 얘기가 나오네요.
메르켈 독일 나오죠. 메르켈 독일은 입장이 어떠냐면요, 메르켈은 미국이 러시아 선박을 제재 대상으로 올린 것에 대해서요, 뭐 제재를 막 넣거든, 이제 하기 시작했거든. 러시아에 대해서 미국이 자신들의 영토 바깥에서 벌어지는 일에 이런 조치를 가하는 건 내 관점에서 옳지 않다. 누구 편을 드냐면 러시아 편을 들어. 메르켈 독일이. 왜? 자기네 이권이 있거든. 그 저 가스관 하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어떻게, 그래서 제재를 해. 그러니까 아니 러시아에서 가스를 받아야 지네도 수입이 생기는데, 그죠? 푸틴의 러시아의 편을 들면서 지금 입장을 막 표명합니다. 그죠? 자, 미국의 국무장관 토니 블링컨, 그죠? 토니 블링컨은요,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여기서 다음 사고가 나면 여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미 국무장관이 뭐라고 하냐면, 이 공사를 중단시킬 수 있다면 어떤 일이든 하겠다. 그죠? 어떤 일이든 하겠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아냐고, 저거. 그렇지 않나요? 응. 자, 정리를 하자면요, 미국은 이래요. 요거 노르트 스트림 2 거의 공사가 다 끝나가는데 지금 대놓고 미국은 중단하라 라고 했어요. 제목을 보시면요, 기사. 가스관 연결 중단하라 대놓고. 그리고 러시아를 막 제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 정치적인 거니까 러시아에 또 누구 뭐 얘기 있었잖아, 그죠? 뭐 그런 것까지는 얘기 안 할게요. 자, 미국 어떤 일을 해서라도, 어떤 짓을 해서라도 막겠대. 러시아는요, 어떤 제재에도 막 제재를 하니까 어떤 제재에도 흔들리지 않고 뭐 우리나라 업체를 투입해서라도 사업을 강행하겠대. 그래서 강행하고 있어요. 독일은 뭐라 그래요? 미국이 남아도는 천연가스를 유럽에 수출하려고 주권을 침해해가면서까지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메르켈이 얘기해, 독일이. 근데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 발트 3국을 비롯해서 여기 있던 나라들 있죠. 뭐 폴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발트 3국 포함해서 폴란드까지 했고, 이쪽은요, 자기네 앞에 가스관이 지나가. 자기네 앞바다에 반대. 우리는 건설을 반대한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으로부터 가스를 수입하고 있는 나라가 폴란드, 여기 지금 말씀드렸던 4개, 발트 3국까지 해가지고 쟤네야. 그리고 발트 3국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는요, 조금 더 뭐 얘기하자 그러면 로스구이 영화들의 거의 개인 국가라고 봐도 될 정도로 영화들과 가까운 나라입니다. 가까운 나라들이에요. 자, 그랬더니 이제 영화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잖아. 이걸 막으려고요. 이게 되면 봐봐, 메르켈 오래 버틸 수 있을까요? 왜? 우리나라도 저거 가스관 추진하다가 어떻게 됐어? 정권이 바뀌었죠. 정권이 바뀌었어 갑자기. 그지? 자, 그 다음에 독일 내에서도요, 독일 여당 내에서도 가스관 중단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메르켈은 푸틴과 절친이야, 예전부터. 메르켈은 또 저기 동독 출신이잖아요. 사회주의 사상으로 무장돼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푸틴과 절친이요. 그래서 그리고 뭐 이권도 걸려 있고요. 그런데 독일 여당 쪽에서, 여당 내에서도 어떻게 되고 있어요? 뭐 자세히 이제 읽어보면 뭐 독일 내 뭐 무슨 의원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죠? 뭐 그래서 요런 얘기가 이제 슬슬 시작됐어. 전쟁이 시작됐다. 그지? 전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까 기사들에서도 보셨지만요, 북극 항로하고 유라시아 철도, 요거는요 어젠다가 같아요. 하나로
뭉쳐서 보시면 돼. 갑자기 때가 됐어. 아까 말씀드렸던 가스관 있잖아요. 노르트 스트림 2 공사가 거의 다 끝나가. 그쵸? 그런데 환경 온난화 때문에 북극의 얼음이 녹고 있어. 배가 이제 자연스럽게 다닐 수가 있어. 그때가 되고, 또 1대1로 중국에서 하는 1대1로가 돈을 다 뿌려놨는데 회수가 안 될 정도로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어. 중국에. 때가 된 거죠. 조용히 준비만 하고 기다렸던 거지. 그죠? 왜 중요하냐? 이게 북극항로하고 유라시아 철도가 왜 중요한 어젠다고 하냐면은 세계 인구의 65%가 유라시아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뭐 저 남미나 아프리카잖아. 그죠? 가장 큰 시장이에요. 가장 큰 인구고 세계 패권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거죠. 자격도 없는 미국은, 그죠? 자격도 없어요. 철도에 대해서는. 국제철도협력기구에 가입국도 아니고 자격도 없어. 그런데 정회원이 된 한국이잖아. 한국, 우리를 발판으로 유라시아의 영향력을 철도 부분에서도 행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중요해. 미국의 입장에서요. 이 에너지 패권, 물류 패권, 이거를 잡기 위해서 한국이 되게 중요해. 그래서 한국이 어떻게 돼요? 나는 나는 줄 세우기 딱 했잖아요. 중국하고 미국하고. 근데 한국은 줄을 잘 안 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별 얘기 다 있잖아. 한국이 계속 뜨뜻미지근하게 이렇게 가면 미군 철수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 다 그냥 엉아들이 시키는 거야. 왜? 제가 보기엔 그래요. 소설적으로 얘기하자면. 지금 철도 요거처럼요. 어떻게 돼야 돼? 중국하고도 뭔가 한국이 연관이 돼 있어야 돼요. 친하게도 지내고, 뭐 정부가 애매하게 친중인 것 같기도 하고, 하게 우리나라 국민들도 헷갈리는데, 그지? 지금 내가 지지하는 이 정권이 좌파 정권인지 우파 정권인지, 친중 정권인지 친미 정권인지 헷갈린다고. 그 정도잖아요. 그래야 돼. 또 러시아하고도 가까워요. 잘 지내고 있어. 그래야만 돼. 그래야 어떻게 돼요? 미국이 해집고 들어갈 돌파구가 생겨. 뭘 통해서? 한국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좋아, 우리가 그거 해줄게. 그 역할 해줄게. 대신에 우리 안보 지켜야 되고, 니네가. 그러니까는 우리 군사력 그저 증강해야 되겠지. 오케이. 미국 전략 자산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또 뭘 오해요? 우리도 청구서 내밀어야지. 해주는데. 자, 그러니까 어떻게? 일본 죽여버려요. 반도체 시장. 저번 영상 올리고 그 사이 며칠 사이에요. 도시바도 넘어갔어. 히타치도 넘어갔어요. 영국 기업에 미국 기업에 다 뺏어버려. 지금 일본 기업들 4차 산업 핵심이 되는 기업들 다 뺏어버리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반도체도 파운드리는 대만의 TSMC 요번에요 12일날 백악관에서 있는 반도체 기업들 부르고 자동차 기업들 불러갖고 회의한다 그러죠. 반도체 대란. 그죠? TSMC 안 불렀어요. 삼성은 불렀어. TSMC가 하고 있는 파운드리의 지분을 갖다가 아무래도 삼성 쪽에서 많이 지분을 뺏어가지 않을까 요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거 청구서 내밀어서 우리가 받은 거지. 그지? 그 다음에 러시아하고도 잘 지내. 그러니까 우리는 그 중간 역할을 잘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미국 입장에서도 다른 나라들은 줄 세우는데 한국은 딱 냅둬. 애매하게 굴어도 절대 안 버립니다. 그리고 무조건 무슨 우주 사업을 하든 아니면 뭘 하든 간에 무슨 지금 서방 쪽에서도 단체들을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한국은 다 빼놔.
대신에 플러스, 그 모임에 플러스로 한국을 다 집어넣어. 왜? 거기에 탁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 줄 저쪽으로 섰네. 그리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뭐 이쪽이 어떻게 되겠어? 니네랑 안 놀아. 너는 저쪽이지. 이제 한번 당해봐.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안 들어가, 한국은. 대신에 뭔가 하는 거에 플러스. 이쪽만 해요? 봐봐. 철도협력기구 다 저쪽이잖아요. 그죠? 공산주의 국가 쪽이잖아. 그쪽에서 하는 것도 들어가진 않아. 근데 협력은 해줘. 양쪽에 다 걸쳐놔. 근데 그거를 중국이나 러시아 쪽은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도움이 되니까. 근데 미국은요, 원하는 거요. 자기네가 갈 수 있는 게 없어, 방법이. 근데 한국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 그래요? 우리 대통령이 아까 철도,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를 만드는데 뜬금없이 미국을 넣지. 얼마나 황당하겠어, 나머지 나라들은. 중국은 얼마나 황당하고 러시아는 얼마나 황당하겠냐고. 네, 근데 뭐 자연스럽게 얘기하죠. 그치? 자, 마무리 핵심입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게 뭐예요? 철도 5월달, 6월달에 이슈 있다 그랬어요. 예. 그리고 앞으로의 중요한, 그죠, 큰 사업이 되겠죠. 돈이 들어가는 곳이 되겠지. 엉아들이 하려고 하잖아. 엉아들의 돈이 들어가야지. 엉아들이 돈이 들어가는 곳에다가 우리를 투자해야 되지. 그러면 반대로 엉아들이 절대 하지 말라는 거 뭐예요? 가스관 관련주 단기적으로 뭐 매매는 가능하겠지만 그거 사놓고 가져간다? 언젠간 이거 가스관 할 거야? 이러면서 절대 안 되지. 엉아들이 하지 말라고 하고 들어간 돈도 작살내는 판인데 내 돈을 왜 거기다 놔? 엉아들이 하려고 하는 게 뭐야? 철도. 그 다음에 철도를 까는데요. 철도도 지금의 이렇게 뭐 다니는 철도가 아니라 전부 고속철이고 앞으로 획기적인 뭐냐면 자동차도 무인 자동차잖아요. 자율주행. 철도도 그렇게 될 거라고. 자동화 시스템. 그리고 고속.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가겠죠. 그 엉아들이 하겠대잖아. 해야지. 그죠? 철도에다가 투자를 해야지. 우리도 돈을 넣으려면. 그 사업에 뭐 참여를 할 수 있는 기업이라던가. 그죠?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잘하는 거잖아요. 배. LNG선. 배 만드는 우리나라에도 뭐 3대 조선사가 있고 한데 LNG를 많이 수주하는 쪽으로 보는 게 좋겠죠. 뭐 어디라고 뭐 회사 종목까지는 얘기 안 할게요. 그거는 뭐 네이버나 뭐 인터넷에다가 몇 자만 쳐봐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조선 또는요 해운 물동량이 늘어나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해운은 너무 장기적으로 보면 안 돼요. 결국에는 대량 생산에서 소량 생산으로 바뀌거든. 그치? 근데 에너지예요. 에너지 결국에는 지금의 이거 싸움. 그 조선 철도 잘 봐야 된다. 가스관 보면 안 된다. 그죠? 자, 그 기사 볼게요. 부산발 북구강로 기대감. 2030년 동서중심 허브왕이 될 가능성이 크다. 어디가? 부산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럼 내가 부동산을 사야겠다. 그러면 부산항에다 해야지. 그지? 통일이 되면 낮은 쪽에도 괜찮지만, 그지? 근데 생각해봐. 왜 부산이냐? 여기죠. 요 위에 블라디보스톡이야. 러시아가 만약에 하는 철도, 그죠? 알래스카 철도라든가, 아니 알래스카랜다. 시베리아 종단 철도라든가, 북한을 잇는 철도라든가, 러시아 기준으로 이게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중심 허브는 블라디보스톡이 될 거예요. 근데 미국이 주도하는 쪽으로 이게 돼버리면 부산이 허브가 될 겁니다. 항공 허브는 인천, 그죠? 배, 해상 허브는 뭐 어디? 부산. 부산 쪽에 부산 항구 쪽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맞겠죠. 부동산을 할 거면. 앞으로 날짜까지 알려주네. 2030년이라고. 이게 아니지, 아까 거죠. 2030년. 동양과 서양을 잇는다. 조금 더 나가면요. 여기 사진 보시면, 요건 제가 뭐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그지? 재작년부터 했던 것 같아요. 여기 베링 해협 있잖아요. 알래스카와 시베리아. 거기에 뭘 연결해?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그 사업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국이 소수민족 분열이 그죠? 쪼개질 가능성이 있다 그랬지? 러시아도 같이 쪼개져야 돼.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 전 세계가 경제가 힘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경제 공황이 와야 되고요. 그래서 전 세계가 IMF의 도움을 받는 그때가 돼야 돼.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계속 얘기했듯이 그게 전 세계가 IMF를 받아야만 하는 시기가 되면 어떻게 돼? 자, 한두 국가도 아니고 뭐 수백 국가요. 100개국이 넘고 막 이래야. 그러면 자, 돈은 일단 줄게. 주는데 니들이 투명하게 쓰는지 잘 관리하고 쓰는지를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데 체크할 방법이 없다. 너무 많은 나라이기도 하고 니들 말도 안 듣잖아. 그지? 복지도 뭐 삭감하고 뭐 예산도 삭감하고 뭐 이렇게 조건을 달겠죠. 우리 IMF 때 했던 것처럼 기업들은 어떻게 해요? 구조조정해야 되고요. 그 확인할 방법이 없다. 어떻게? 디지털 화폐로 줄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 세계가 똑같은 디지털 화폐를 받겠지. IMF로부터. 그러면 하나의 단일된 디지털 화폐가 그때 가서 생길 겁니다. 생길 거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힘들어져야 알래스카를 1867년도에 알래스카를 소련으로부터 사요. 미국이 똥값에, 진짜 똥값에. 근데 왜 경제적으로 되게 힘들었어. 크림반도에서 크림 전쟁을 하고 나서요. 하고 있는 당시였어요. 소련이 어떻게 경제적으로 되게 힘들었어. 뭐 다른 이유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미국이 달라니까 저 쓰잘데기 없는 땅. 쓰잘데기 없진 않았어. 근데 당장에는 쓰잘데기 없었어요. 얼어 있으니까. 근데 여기에 금도 되게 많고요. 자원도 많고 막 이랬었어. 알고 있었어. 그런데도 어떻게 해? 똥값에 그냥 넘겨버립니다. 관리가 안 돼요. 돈이 없어서 땅덩어리는 넓은데 이미 이쪽에는 만주 위쪽으로 해갖고 연해주 있는 쪽에 이쪽으로는요. 인구도 없어. 거기는 모스크바 이쪽에 유럽에 가깝게 붙은 이쪽이나 있지.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보자고 재미있게 관전 포인트로 앞으로 한 10년만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10년 정도만 딱 지켜보면 재미있는 새로운 지도가 탄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소설을 써봅니다. 소설을 써보고요. 그렇게 되면 되겠죠. 그럼 여기 베링 해협을 잇는, 그래서 무슨 계획까지 있냐면 그냥 요거까지 사면 베링 해협을 통해서요. 하이퍼루프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그죠? 하이퍼루프로 전 세계를 막 타고 다닐 수 있어요. 여기만 뚫리면 유럽까지도 가고요. 한국까지도 오고 그거 타고. 그러니까 지금 철도다 그러면요. 일반 지금 깔려있는 이런 철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완전 미래형 철도요. 그게 깔릴 겁니다. 자, 그러면 투자의 관점에서, 돈의 관점에서 보는 거죠. 항상 미래 세상은. 부동산 할 거면 어디를 해라? 부산. 북한에다가 뭐 살 수 있다 그러면 나진, 하산. 그죠?
저 철도 관련, 철도를 따라서. 가스관 절대 안 된다. 철도 관련주 좋다. 장기로 투자할 수 있을 만한, 왜냐면 이 사업에 연결돼 있는 철도뿐만이 아니라 그 시스템을 그죠 할 수 있는 기업들도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분명히 지분 참여가 될 거라고요. 미국 주도 하에 된다면. 근데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 엉아들 자본으로. 그래서 우리 정부도, 현 정부도 미국을 자꾸 집어넣자고 하는 거잖아. 아무 연관도 없는 이쪽 지방의 철도에 미국이 왜 들어오냐. 근데 한국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한국을 버릴 수가 없어, 미국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꾸 키우는 거지. 한국 요구하면 들어줘야 되는 상황인 거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거든, 지금. 지정학적으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뭐 중국과 러시아와의 가교 역할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에서 한국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은요, 좀 하라 그랬더니 말 안 들어. 중국하고도 왼수고, 러시아하고도 땅덩어리 갖고 싸고 있고 왼수고, 필요가 없어.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근데 한국은 잘 해내고 있거든, 지금.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그지? 그리고 또, 근데 하긴 하는데요.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집은 요구하는 거요. 그래서 한국은, 새로운 시대에, 새천년의 중심이 동북아인데, 그 동북아 중에서도 대한민국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계속 10년도 더, 자, 20년도 더 됐네. 그죠? 그때부터, 떠들어 제꼈던 건데, 어떻게 돼요? 지금 그때가 슬슬 오고 있다. 슬슬 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철도, 조선, 해운, 그죠? 가스관 절대 안 돼. 그거와 연관되어 있는 파생 된 산업들 쪽에다가, 그죠? 투자를 하는 게 좋겠죠. 요것도 뭐 좀 위험한 내용이기도 하지만요. 그냥 소설이에요. 제가 그냥 기사들을 토대로 과거부터 해갖고 이렇게 봤더니, 그지? 우리나라 정치사도 요거와 연관시키니까 요렇게도 해석이 되네. 그지? 자, 뭐 욕은 하지 마시고요. 그냥 제 생각을 갖다가 소설로 한번 써본 것 뿐입니다. 자, 수고들 하셨고, 요쪽이 엉아들이 돈을 투입하고 있고, 엉아들이 이거 하려고 하는 사업, 그죠? 덱인데요. 이거는 하긴 해. 뭐가 북구강로와 철도는 하기는 합니다. 근데 누구 주도하에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먹을 게 있고 먹을 게 없고가 돼. 그러면 먹을 게 있는 쪽에 붙어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겠죠. 그죠? 당연한 거지. 그런데 정치하는 위에 몇몇이 어떻게 해요? 지들만 돈 챙겨 먹고 나라 돈은, 국민들의 세금은, 이득을 포기하고요, 반대로 붙어버리는 이런, 이게 뭐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지 뭐야. 이런 일만 벌어지지 않으면 된다. 그래서 그거는 뭐 국민들이 또 잘 감시를 하고 잘 할 수 있는 정치인들을 뽑아야 되는데, 그게 뭐 국민들이 뽑는 걸까요? 그지? 자, 수고들 하셨고요. 들어주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수에즈 운하, 배가 자빠지는 게 요거하고도 연관이 있구나. 요거하고도. 그게 제 얘기가 아니라요, 그게 딱 터지자마자 기사들이 줄줄줄 나와. 그래서 어떻게 역으로 추적해 본 거예요. 역으로 추적했더니 요렇게 시간대별로 봤더니요, 딱딱딱딱 맞아 떨어져 나가. 그죠? 그러면 엉아들은 또 한다. 그러면 지금 러시아와 독일이 하고 있는 저 가스관도 조만간에 뭔가가, 사고가 터지겠구나. 왜? 다 만든 다음에 작살 내버리면 돼요. 그게 돈은 돈대로 들였잖아. 그죠? 그리고 분명히 환경하고 연관지어서 작살낼 수 있거든. 환경오염과. 그러면 ESG에 딱 걸려버려. 그죠? 그러면은 여러 주변의 국가들에게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가 있겠지. 그냥 막연하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명분이 생겨버리는 거죠. 자, 잘 생각해 보시고 뭘 투자해야 될지 향후에 그걸 생각해 보시고. 아직 안 갔어요. 철도, 특히 철도는, 그죠?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갈 겁니다. 앞으로 미래철도를 얘기하는, 이제 은하철도 999는 아니어도 미래철도니까 어떻게 돼? 장기 투자도 할 수 있을 만한 기업들, 미국 기업도 좋고 미국에도 좋고요, 뭐 한국에도 좋고, 그지? 그런 쪽으로 투자를 좀 일정 부분은 해 놓는 것도, 자식에게 물려주겠다는 생각으로 해 놓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